자, 이제 포커스 마지막 강의 행렬 파트입니다. 행렬 좀 다뤄주려고 해요. 중요한 문제 많습니다. 해볼게요. 제가 푸는 것만 따라서 같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잠깐 풀고 멈췄다가 푼 다음에 됐다 하면 듣고요. 모르겠다 그걸 들어요. 해볼게요. 해볼게. 자, 어느 스포츠 센터 회원들은 수영과 요가 중에 한 가지만 배우면서 전체 회원 수는 160명이다. 근데 다음 줄 보시면은 잠깐 볼게요. 지난달에 하여튼 수영과 요가를 배운 회원의 수를 X랑 Y 두 개로 했어요. 먼저 한 가지씩을 써보시면 그러면 X 플러스 Y는 160인 거죠, 먼저. 그죠? 지난달 전체 회원 수가 160명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지울게요. 두 번째 줄이 어려워. 잘 읽어볼게요. 이번 달은 지난달에 비해 X입니다. 수영을 배우는 회원의 수는 5% 증가. 즉 원래 X였는데 수영이 5% 증가니까 1 플러스 100분의 5죠? 이 정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요가를 배우는 회원의 수는 10% 감소죠. 그럼 Y는 1 마이너스 100분의 10인 거죠. 이렇게 감소해서 하여튼 두 개 더해야 전체 회원 수니까 전체 회원 수는요 7명 감소하였다 이거예요. 원래 160명이었는데 7명 감소했으니까 153이 됐겠죠. 여기까지 두 번째씩 쓰는 게 어려웠습니다. 근데요 잠깐만 두 번째 식을 조금 더 관찰해 볼 건데 봐봐. 이건 알았으니까 치우고 얘를 좀 가져올게요. 위로 잘 보세요. 이거 좀 전개해주면 좀 재밌는데 봐봐. 또 뭔가 재밌냐 그죠? 봐보세요. 자 X가 나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여기 Y가 나와요. 이렇게 먼저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100분의 5X랑 마이너스 100분의 10Y 나올 거 아니야. 이거를 묶을 건데 봐봐. 일단 100분의로 묶을게요. 100분의 1로 묶어주시면 5X 마이너스 10Y로 나오죠. 여기까지가 153인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X 플러스 Y가 160이에요. 지금 구해놨죠. 지금 그죠? 그래서 양변에 160을 빼시면 요게 마이너스 7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괜찮은데? 여기까지. 그 다음에요. 거의 다 한 것 같아. 이제 100분의 1 남아있으니까 보기 싫잖아. 100 곱합니다. 그러면 5x 마이너스 10y가 좀 크지만 마이너스 700이에요. 다 왔습니다. x 마이너스 2y는 얼마다? 지금 5 약분한 거야. 마이너스 140 나오겠네요. 이 정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했냐면 봐봐. 결론이 이거야. x 플러스 y가 160이고 x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140이에요. 이걸 구한 거야 지금. 근데 이 xy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대요. 행렬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이 할 거 없어. 그냥 해봐. 지금 160이 나오려면 1행 1열이니까 박스를 쳐. 1행 1열. 박스 치시면 뭐가 나오는 거야. 따라서 ax 플러스 y가 160인 거 아니야. 구해놨네. a가 1이죠. 바로 이렇게 푸는 겁니다. 풀만하죠. 관계식만 잘 꺼낸 다음에 행렬 곱셈을 할 줄 알면 누구나 풀 수 있어요. 1b 그 다음에 xy 박스 치면은 마이너스 140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by가 마이너스 140이니까 따라서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제 a, b 둘이 빼야 되니까 답은 5번이에요.
이 정도 관계식 쓰면은 풀 수 있어요. 넘어갈게. 그 다음에 12번을 하지 말라고 알려주려고 넣었어요. 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계산만 할 뿐이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넘어갈게요. 오케이. 13번부터 아니 15번이죠. 15번부터 한번 잘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하나 적어 놓을래? 봐봐. 제가 지금 이 친구를 좀 변형을 시킬 건데 잘 봐. 일단 2배의 단위행렬을 넘길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괜찮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왼쪽 변을 A로 묶어줄 건데 묶을게. 그랬을 때 여기 뭐가 나올지 한번 써봐요. 잠깐 시간 줄게요. 멈추고 써봐. 썼죠? 뭐야? A 플러스 4라고 썼나요 혹시? 묶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힌트는 봐봐. 우리 지금 A가 행렬이죠. 행렬. A는 행렬이에요. 그러면 잘 봐. 행렬이랑 4는 숫자잖아. 정말 미안한데 행렬과 숫자는 더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행렬 A에다가 2를 곱하는 건 괜찮거든? 이건 모든 성분의 2배를 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행렬 A에다가 2를 더한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행렬과 숫자는 덧셈이 안 됩니다. 행렬끼리만 더하는 거지. 그래야 각각 대응되는 성분이 있으니까 더할 수 있는 건데 숫자를 띡 더하는 거는 정의가 안 돼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묶을 수 없나? 그건 아니야. 묶을 수 있는데 힌트를 줄게요. 4에다가 뭔가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더 힌트를 주자면 다시 전개했을 때 A제곱 나올 거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4 네모를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4A가 나와야 되죠. 힌트입니다.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곱했을 때 A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건 단위행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에다가 단위행렬을 곱해주면서 억지로 행렬로 만듭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시 전개할 때 4A가 되니까. 그래서 전개했을 때 다시 4A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숫자 4에다가 단위행렬을 붙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배의 단위행렬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지울게요 이제. 그래서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행렬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한번 풀어볼 겁니다. A로 묶으면 A 플러스 4가 아니라 일단 단위행렬 붙이는 거야.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랬을 때 다시 나갈 때 4A로 나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 잘했습니다. 네, 그 다음 풀어보죠. 그랬을 때 여기 보여 혹시? A 플러스 4E가 나왔잖아. 여기 A 플러스 4E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야 사실은. 요거 넘겨가지고 잘 묶어서 A 플러스 4E를 꺼내야 문제가 풀릴 것 같거든.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A가 지금 A 곱하기 1 마일이라는 행렬 있잖아. 요걸 쓰고 싶은데 이거를 쓰려면 A의 오른쪽에 1과 마일을 붙여야 되거든, 행렬을. 근데 이렇게 두시면은 행렬 A가 왼쪽에 있어서 뭔가 좀 곱하기 애매해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걸 지운 다음에 이거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거를
여기서 A로 묶을 거긴 묶는 건데 A를 왼쪽에 두지 말고 오른쪽으로 한번 둬보세요. 이렇게. 이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개하나 이렇게 전개하나 어차피 똑같이 나오거든. A제곱이랑 4A가 나오기 때문에. 쌤 근데 요거 A랑 어떤 행렬 B가 있으면 AB 곱하는 거랑 BA 곱하는 거랑 다르지 않나요? 다른데 일반적으로 다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A랑 단위 행렬은 어떻게 곱하든 똑같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단위 행렬에 한해서는 A가 나온다고 했죠. 단위 행렬 한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어차피 4A가 나오고 A 제곱 나오는 건 기본이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부터 풉니다. 잘 봐. 요거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지 계산은 괜찮아. 해봅니다. 잘 봐. 결론은 우리가 A 플러스 4 단위 행렬에 A 곱하는 게 2배의 단위 행렬이다. 요거를 가본 조건에서 풀어낸 겁니다. 묶어서. 괜찮죠? 그랬을 때 말이죠. 우리가 여기를 양변에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다가 나본 조건에 보이시는 1마이를 붙여요. 이렇게 1마이를 붙입니다. 괜찮죠? 같은 행렬 곱하는 거니까 순서도 똑같이 오른쪽에 곱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얘는 A 플러스 4E에 지금 얘가 나본 조건에 줬거든. 얘라고. 그죠? 요게 마6 4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쪽은요. 어차피 단위 행렬은 곱해봐야 지워지는 거고 성분 2배 하시면 되죠. 2마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랬을 때 다 풀었습니다. 이미. 문제를 보시면은 요 표현식과 요 식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뭐만 달라? 부호만 다르죠? 그랬을 때 양변에 마이너스만 곱해주시면 따라서 A 플러스 4E는 그냥 두시고 여기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쪽이 마이너스 2랑 2가 되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표현이 끝나요. 그러면서 x가 6이 되고 y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10x 플러스 y는 60 빼기 4 해서 56이에요. 이 정도 풉니다. 아시겠죠? 행렬 풀 때 묶어서 계산을 할 때 단위 행렬의 용도를 아시겠나요? 단위 행렬을 쓰는 걸. 여기까지입니다. 넘어가죠. (27번은) 재밌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이런 거 그냥 주어진 대로 해. 읽어보시면 봐봐. 행렬 A가 성분 A, B, C, D로 주어질 때 FA라는 함수를 뭘로 정의를 하는 거야? 요 A랑 D를 더한 걸로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가 아니라 그냥 그렇대잖아. 받아들여요 그냥. 문제에서 그렇대. 예를 들어 주잖아. 예를 들어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 써준 거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봐봐. 행렬 A가 1, 2, 3, 4일 때 다 필요 없고 요것만 보라는 거야. A와 D 자리에 1, 4가 있으니까 FA는 둘이 더해서 5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해볼게. 기억 볼게요. 그럼 봐봐. F에다가 K 곱하기 A를 대입한 거는 잠깐 봐봐. 행렬 A에다가 K를 곱하면 각 성분에 다 K를 곱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F를 씌웠다는 건 함수 F에다 대입했다는 거는 여기랑 여기만 더하는 거 알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K로 묶이잖아. K 묶어서 A 플러스 D잖아요. 근데 A 플러스 D가 뭐라 했죠? 문제에서? FA라고 했죠. 그래서 K 곱하기 FA가 된다
라는 겁니다. 기억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진짜 응용해서 해보는 문제라 오히려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뭐 특징도 없고 공식도 없는 거야.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규칙대로 푸는 거라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잘 푸세요. 이런 문제가 또 응용력이 있어야 푸는 거라서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 볼게요. 봐봐. 니은은 우리 원래 이거 알고 있잖아. A, B랑 B, A는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거. 교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함수에다가 대입해봐야 뭐 안 되지 않을까? FAB랑 FBA도 다르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런 FA라는 함수 요 특징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나요? 정리한 적이 없죠. 이거는 처음 보는 거예요. 초면이에요. 초면입니다. 그죠? 초면인 거 가지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해보셔야 돼. 되나 안 되나. 아시겠죠? 우리가 A, B랑 B, A랑 다르다는 건 이미 증명 끝났고 배운 게 있는데 얘는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 없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이제 애매하게 추리하시면 안 돼요. 그죠?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해볼게. 봐봐. 먼저 설정을 합니다. 이거 좀 귀찮지만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행렬 A는 이렇게 성분을 표시할 수 있겠죠? A11부터 A22까지. 그 다음 성분 B는 B11부터 B22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A에 B를 한번 곱해봐. 그랬을 때 잠깐 멈추고 계산해 보세요. 지금 이런 식이죠. 1행 1열 계산하시는 거죠. 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 A12, B21. 그 다음에 잠깐 여기서 잠깐 저 여기랑 여기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F에 대입할 때는 뭐가 중요해? 동그라미 쳐놨죠. 이 자리와 이 자리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은 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성분을. 마지막 2행 2혈만 박스 친 다음에 계산해 보시죠. 그러면 B22까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BA를 곱해 봅시다. BA 한 거에 1행 1열 성분만 쓰시면 돼요. 바로 할게. 요거는 여러분은 마지막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BA를 곱할 때 B를 먼저 쓰세요. 한 번 더. 그 다음에 A를 쓰세요. 이렇게. 저는 바로 하겠습니다. 1행 1열. 지금 1행 1열 곱할 때 헷갈릴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실한 계산. 그죠? 전 잘하니까 바로 합니다. 그냥. 계산하시면요. A11, B11 더하기 A21, B12가 돼요. 여기는 관심이 없고요. 마지막 쓸게요. 이제 2행 2열이죠. 그럼 2행 2열 이렇게 해보시면은 A12, B21, A22, B22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따라서 F에다가 A, B를 집어넣으시면은 지금 요거랑 요것만 더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11, B11 더하기 A12, B21 더하기 A21, B12 더하기 마지막 A22, B22가 돼요. 그 다음에 F에다가 BA 집어넣어 볼까요? 그랬을 때 요거랑 요것만 더하는 거예요. A11, B11 더하기 A21, B12 더하기 A12, B21 더하기 A22, B22죠.
어때요? 지금 행렬만 보면은 다르잖아. 성분 둘이 다른데 F에 대해서는 두 성분을 더하게 되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어요. 이게 똑같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해보셔야 돼. 직접. 넘어갈게. 마지막 디귿입니다. 지금 디귿은 F에다가 A 플러스 B를 대입했을 때 요게 이제 따로따로 대입해서 더하는 거랑 똑같냐 하는 건데 네, 해보시면 맞아요. 이거는 성분의 합이기 때문에 봐봐. 이쪽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봐봐. 행렬 A랑 행렬 B랑 더한 다음에 거기서의 위치 맞춰서 한번 더해 보시면은 성분 요렇게랑 요렇게랑 더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A11, B11, A22, B22를 더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얘는 다 구해놨어요. FA만 계산했을 때 A11과 A22의 합이고 FB만 계산했을 때 B11과 B22의 합이니까 같은 거죠. 둘이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분의 덧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리가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5번이고요. 이런 거 행렬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계속 쭉쭉 풀어줄게요. 이제 네 28번인데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봐봐. 일단 기억은 좀 쉬운데 우리 기억 배웠습니다. A-2의 전체 제곱은 잠깐만 우리 행렬에서 원래 행렬에서 곱셈 법칙 안됨 이런 거 완전 제곱식 안됩니다. 요거는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쓰시면 안된다 라고 했어요. 교환 법칙이 안되기 때문에 맞는 건 뭐야? 진짜 a제곱에 ab를 더하고 ba를 또 더해야 돼요. 그 다음 b제곱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단위 행렬에 한해서는 a제곱 플러스 a2에 더하기 2a에다가 2의 제곱인데 이거는 a제곱에다가 이것도 a고 이것도 a라 2a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 행렬 제곱을 해봐야 그냥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요거 공식 기억하라고 했죠? 제곱 빠졌네 여기. 마이너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단위 행렬에 대해서는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 라고 배웠어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로 풀어볼게요. 그래서 a-2의 전체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기억 맞아요. 자, 니은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니은 별표 치시고 중요한 거 뭘 말씀드렸냐 봐봐. a, b가 곱해서 0이라고 해서 행렬끼리는 곱해서 0이라고 해서 뭐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행렬에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 다항식 인수분해 풀 때 이렇게 푸는데 행렬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a도 0이 아니고 많이 했죠. b도 0이 아니라고 해도 신기하게도 0이 아닌 두 행렬을 곱해서 성분의 합이 막 계산되다가 싹 다 지워지면서 0이 될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바로 니은은 틀린 거 알 수 있어요. 곱해서 0인데 봐봐 곱해서 0이야. 심지어 a는 0이 아니래. 그렇다고 b가 반드시 0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b마저도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b도 0이 아닐 수도 있다. 니은 아니고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되실 겁니다. 자, 디귿 해보죠. 디귿 좀 재밌어요. 이제 자꾸 재밌다 그러죠. 재미없는데 파이팅 하시고 해볼게. 봐봐 a, b를 이렇게 곱하면 a가 나온대. 그죠? 오 그래.
B랑 A를 곱하면 B가 나온대요. 야, 신기하죠. 벌써 교환 법칙이 안 된다는 거고 바꿔서 곱하면 다르잖아, 결과가. 요거 두 개 가지고 A 제곱했을 때 A인 걸 증명할 수 있나? 야, 어려워 보이는데, 그죠? 해볼까? 잘 봐. 내가 해줄게요. A 제곱을 어떻게 쓸 거냐면 제가 A 곱하기 A로 써볼게요, 한번. 괜찮죠? 그죠? 근데 봐봐. 요 A가 위에서 뭐라 했지? AB라 했죠? 얘는 이거 아니야? AB로 바꿔 쓰는 거야. A는 쭉 두시고.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 얘는요. 여러분 요거 아셔야 돼요. 세 개의 행렬을 곱할 때 ABC 곱하잖아.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되거든, 절대. BAC랑 다르거든. 곱셈의 교환 법칙 안 되니까. 근데 이건 돼요. ABC 곱할 때 AB를 먼저 곱한 다음에 C 곱하는 거랑 B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 곱하는 건 됩니다. 이거는 무슨 법칙이야? 결합 법칙이기 때문에 행렬은 교환 법칙만 안 되지 결합이나 분배는 다 돼요. 그러니까 묶여있는 걸 풀 수도 있다는 거고 전개나 뭐 묶어낸다는 거 다 된다는 거고요. 결합도 됩니다. 괄호 자체를 어디에 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는 넘어갈게요. 즉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괄호를 쳐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BA를 먼저 하는 걸로 봐도 된다는 거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BA가 뭐라 그랬어? B잖아. 그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다시 AB가 뭐였어요? A였죠. 그래서 A 맞습니다. 야, 대단하죠? 무슨 마술 같지 않나요? A제곱이 A가 됐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건 잘하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되는 거랑 안 되는 걸 정확히 안 다음에 법칙과 룰을 확실히 안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런 거를 풀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수학과 가면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좋아하시면 가면 좋고요. 이런 거 완벽하게 증명하니까 재밌지 않나? 에휴, 넘어갈게요. 리을은 쉬워요. 리을은 봐봐. A 플러스 B를 하시면 단위 행렬이 나온대요. 그랬을 때 A, B랑 BA랑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는 건데 요거는 돼요.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 봐봐. 일단 제가 B 대신에 넘겨서 단위 행렬 마이너스 A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이항하는 거야. 그랬을 때 자, 두 개 한번 풀어봅시다. A, B는요. A에다가 B 대신에 E-A로 씁니다. 전개할 수 있죠. 그러면은 AE 마이너스 A 제곱인데 AE가 그냥 A죠. 이렇게 됩니다. BA는요. B 자리에 E-A를 쓰고 A잖아. 그죠? 얘는 전개했을 때 EA 마이너스 A 제곱인데 EA도 그냥 A죠. 그래서 둘이 같아졌어요. 성립하네요. 즉 어디가 포인트야? 여기죠, 여기. 단위 행렬에 한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랑 얘랑 둘이 같아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였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고요. 4번이에요. 넘어갈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심히 연습하세요. 네 문제 남았네. 해보죠. 기억도 잠깐 제가 조금 이제 방금 문제에서 배웠던 건데 그 결합 법칙을 잘 쓰면 쉽게 풀립니다. 봐봐. A제곱 곱하기 B가 0이래잖아 지금. 바꿔 말해볼게. A제곱은 A 곱하기 B라는 거잖아 지금. 그죠? 제가
이거는 결합법칙은 아무렇게나 괄호 붙여도 괜찮잖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랬을 때 무슨 말이야? 봐봐. A라는 행렬과 AB라는 행렬을 곱해서 0이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A가 0이거나 또는 AB가 0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다 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지금 얘가 0이라고 해서 AB가 0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즉 이거는 결합법칙을 쓸 수 있냐 물어본 거예요. 결합법칙을 잘 써서 곱해서 0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0이다라는 말은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정확히 써먹을 수 있냐 물어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해보죠. 니은 너무 쉽다. 니은은 뭐 당연한 거죠. 봐봐. a제곱 플러스 b랑 a 플러스 b랑 똑같대. 그럼 b 지우면 되잖아. 양변에 빼세요. 그러면 a제곱과 a는 같은 행렬인 거죠. 그럼 양변에 b를 곱하면 돼. 다시 곱하면 a제곱 b랑 ab는 똑같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요거는 순서까지 맞춰서 오른쪽에다 b를 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맞고요. 마지막 디귿입니다. 디귿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요게 단위행렬이다 그랬는데 요거는 합차공식은 된다고 했습니다. 단위행렬에서 요건데 요게 2라고 하죠 지금. 잠깐만 요걸 풀어볼게요. 요거 a제곱 마이너스 단위행렬 제곱해봐야 2거든. 요게 2라 그랬으니까 그럼 a제곱이 얼마인 거야? 2배의 단위행렬인 거죠?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물어보는 게 a제곱 b랑 ba제곱이랑 똑같냐 요걸 물어보고 있는데 해볼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a제곱 b는 a제곱이 2배의 단위행렬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b잖아. 그냥 2b 나오네요. 이 친구 마찬가지 밑에도 b 곱하기 2배의 단위행렬인데 2는 밖으로 빠지고 b랑 단위행렬 곱하면 똑같이 b니까 같아지네요. a제곱의 정체 때문에 당연히 같습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넘어가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30번 풀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네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A와 단위행렬에 대해서는 모든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다 되는 거거든. 봐봐. A 3승 마이너스 2의 3승이 A 3승은 2라고 하자. 여기서 어디까지 인수분해 할 수 있나 볼게.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스타트 하는 거야. 이거 외워놔. 중요합니다. 그러면 A 3승은 요게 2는 2의 3승과 똑같은 거죠. 여기서부터 어려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2의 3승을 그냥 2지 라고 보는 건 쉽거든. 요거는 쉬운데 항상 거꾸로 가는 게 어려워요. 그죠? 단위행렬 그러니까 2를 2의 3승으로 바꾸는 게 어려워요. 이게 인간이 그래요. 그죠? 해보자. 그러니까 요거 맞는 거죠. 넘길게. 이항합니다. A 3승 마이너스 2의 3승은 0 나오죠. 그럼 3승 빼기 3승이니까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A 마이너스 2랑 A제곱 플러스 A2 더하기 2의 제곱까지가 0이죠. 조금 더 갈게. 다시 A 마이너스 2랑 A제곱에 요거 A2는 그냥 A죠. 2의 제곱은 2입니다. 는 0이죠. 봐봐.
진짜 중요한 말 할게요. 들어봐. 지금 A3승이 단위 행렬일 때 결론이 얘거든. 그렇다고 해서 A가 2거나 또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라는 게 0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1번에서 2번까지 오는 건 잘했거든? 이건 맞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가 아니라 필요한 정도야. 필요해요. 근데 2번에서 얘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걸 왜 하냐? 적어놔. 1번에서 2번으로 인수분해하는 것까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게 또 행렬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2번까지 제가 지금 써드린 대로 인수분해만 할 수 있으면 되지 2번에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그냥 2번 자체로 보셔야 돼. 아, 요렇게 곱하면 0이라고.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고 났으면 풀어볼게요. 봐봐. 자, 먼저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맞을까 아닐까? 당연히 아니죠. 봐봐. A-2의 제곱이 0이라는 건 제곱은 뭐야? 두 번 쓰는 거죠. A-2랑 A-2를 곱해서 0 나온다는 건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두 개 곱한다고 해서 0 나오네? 그렇다고 A가 2다 또는 A가 2다 같은 말이니까 한 번만 쓰면 되는데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배웠던 거에서 다 똑같아. 두 개 행렬 곱해서 0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같은 논리고. 자, 니은 볼게요. 니은 방금 배웠던 건데 너무 중요합니다. 한 두 개 줄게. 별표 해보자. 봐봐.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이게 0이잖아. 잘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은 A제곱은 그냥 쓰고 마이너스 A에다가 2를 붙여. 똑같죠? 그죠? 플러스 2라 쓰지 말고 2의 제곱이라 해. 여기까지 같은 거죠. 위에 아래씩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 친 다음에 양변에 뭘 곱하냐면은 A 플러스 2를 곱해. 그럼 오른쪽에다가는 어차피 행렬 곱해봐야 0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0이죠. 그냥 양변에 뭘 곱하든 0이잖아. 오른쪽은. 그죠? 그럼 봐봐. 얘는 혹시 이게 곱셈 공식으로 뭐가 되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뭐예요? A 3승 플러스 2의 3승이 되죠. 여기까지 넘겨봐 이제. 그래서 A 3승은 마이너스 2의 3승이 되죠. 그러면서 양변을 제곱해봐 이제. 드디어 A 6승이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3승 전체를 제곱한 거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2의 6승이 되면서 다시 2가 되겠죠.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아시겠죠? 이 엄청 좀 아름답지 않나요? 개소리 하네요. 봐봐.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까지만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2번에서 막 결론을 내리자는 게 아니라 1번의 저 식이 2번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까지만 중요한 거예요. 저거를 거꾸로 쓴 거거든. 그냥 여기서 출발해서 양변에 A 플러스 2를 붙인 다음에 물론 이런 건 해줘야 되지만 작업을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는 잘하는데
여기서 양변에 a 플러스 1 곱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못해요. 잘 어렵습니다. 이게 항상 인간이 배운 대로 풀지 그걸 역으로 활용하는 게 어렵게 돼 있어요. 뇌가.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번에서 거꾸로 1번으로 가는 걸 사용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당연히 아니겠죠? 디귿은 왜 아니야? 잠깐 멈춰서 해봐.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죠? 봐봐. a제곱이 2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2는 2의 제곱이죠? 이제 할만하죠? 넘기시면 a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 0이라는 거고요. 단위 행렬과는 곱셈 공식 성립합니다.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고요.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까지만 되는 거지 이렇게 곱해서 0이라고 해서 a 플러스 2가 0이거나 a 마이너스 2가 0인 게 아니라니까. 그죠? 곱해서 0이다 까지만 가면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중요한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즉 따라서 각각 이항하시면 a가 마이너스 2거나 a가 2다 라고 하시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2번입니다. 어때요? 행렬을 되게 잘하면 논리가 올라가요. 논리가. 넘어갈게요. 오케이, 마지막 페이지네요. 멈춘 다음 한번 잠깐 풀어보세요. 됐죠? 풉니다. 자, 먼저 식을 써볼게요. a 플러스 b가 단위 행렬 3배. 간단한 조건이죠? a, b 하시면 4의 b가 된다 라고 하네요. 잠깐 봐봐. 여기서 넘겨볼게. ab 마이너스 4b가 0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b로 묶을 수 있는 거 기억해요? b로 묶으면 이게 b가 지금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묶으시면 a-4가 나오는데 행렬과 숫자는 빼면 안 된다고 했죠? 못 빼요. 뭘 써줘야 돼? 단위 행렬 써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인수분해까지만 된다 그랬지. 지금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0이다 라고 해서 뭐 a가 4이거나 아니면 b가 영행렬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은 아닌 겁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좀 이제 할만하지 않나요? 좀 보이죠? 행렬에 대해서. 나만 보여? 그래요. 자, 니은부터 풀어볼게. 이제 다시. 기억은 얘만 써도 충분히 증명이 되는 거고요. 니은부터 볼게요. 이제 자, a 플러스 b가 3, 1이에요. 그 다음 중간에 쓸 일이 있다면 얘를 써볼 건데 해보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니은 봐봐. b의 제곱이 필요해. 그럼 b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양변에 뭘 해주면 될까?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죠. b를 곱합니다. 곱할 건데 순서가 지금 a에 b를 곱한 걸 써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b를 곱해야 돼요.
라고 돼 있으면은 오른쪽에 b를 곱해야 돼요. 그랬을 때 AB는 4b고요. BB가 B의 제곱이고 요거는 그냥 B니까 3B예요. 그래서 4B 넘기시면은 아니다 3B가 넘어오자. 그럼 B제곱 플러스 B까지가 0이 됩니다. 여기까지. 얘는 맞네요. 은근 쉽죠? 양변에 B만 곱하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얘는 맞아요. 마지막 디귿인데요.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A 플러스 B는 3이다 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AB는 4B다 써볼게요. 디귿 보이시죠? 이제 A제곱 필요합니다. A제곱 필요하니까 양변에 뭘 곱한다? A로 곱할 건데 순서가 A, B를 써야 되죠. 왼쪽에 곱해야 돼요. 왼쪽에 이렇게 곱하시면은 A제곱 플러스 AB가 4B예요 지금. 는 요거는 3A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이제 봐봐. 우리가 여기서 뭘 쓸 거냐면은 봐봐. B가 넘기면 마이너스 B제곱이죠. 요걸 한번 대입해 볼 건데 요 B 자리에 마이너스 B제곱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기. 대입합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이 되죠. 여기까지가 3A가 됐어요. 그 다음 양변에 뭐 할 거냐면 지금 위에서 보이세요? B제곱까지만 필요하잖아. 그래서 쓸데없이 4B제곱이 있으니까 양변에 3B제곱을 더합니다. 더하시면은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3A 플러스 3B제곱이 돼요. 근데 다시 바꿀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럼 B제곱은 마이너스 B죠? 그래서 이 친구가 3A 마이너스 3B가 돼서 3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예요. 그러면서 디귿이 증명이 됩니다. 4번이에요 답은. 디귿이 좀 어려웠어요. 양변에 A를 곱하면서 막 B랑 B제곱 간의 관계를 니은에서 구한 거를 갖다가 막 요리조리 띄워 넣은 다음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다시 해봐.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일단 뭐 가본 조건 알겠고 우리가 지금 얘를 만들어야 되거든. B의 3승 플러스 2B A 3승이 뭔지 이 중에 골라야 되는데 해볼게요. 가본 알겠고요. 잠깐 써볼 텐데 봐봐. 혹시나 해서 나중에 쓰입니다. 가본에서 A, B랑 B, A랑 같다 그랬는데 답은 조건 보시면은 마이너스 B까지 같은 거죠? 이게 지금 가본, 답은 통합형입니다. 여기까지고 나번식부터 풀어볼게요 이제. 자, 전개해 봅시다. 그럼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 2b 플러스 b제곱 여기까지가 2 마이너스 b인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얘가 그냥 2거든.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정리해 봤을 때 b제곱 마이너스 2b죠. 그냥 얘가 b니까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b죠. 그러면 b제곱은 넘기면 b가 됩니다. 이런 결론이 있어요. 그럼 봐봐. b제곱이 b면 여기서 나온 결론은 b의 3승도 b예요. 결국은 봐봐. b의 3승도 많이 한 건데 이거 b에다가 b의 제곱을 곱한 거라 이거는 b에다가 b의 제곱이 b니까 이거 그럼 b의 제곱이고요. 다시 b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b에다가 몇 거듭 제곱을 하든 b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해되죠? 요거는 기억하면 좋아요. 앞으로는 b의 제곱이 그냥 b가 나왔을 때는 몇 제곱을 하든 b입니다. 행렬은. 여기까지. 좋아요. 바로 풀어보죠 이제. 그럼 봐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b의 3승 플러스 2배의 b의 3승이죠. 근데 어차피 얘는 그냥 b란 말이야. 방금 구했잖아. 그죠? 그럼 얘가 문제잖아. 요거. 잘 봐. 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내가 b의 3승을 바꿔볼게. 보세요. 얘는 ba에다가 곱하기 a 제곱이에요. 그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괜찮죠? 근데 혹시 보여? 위에 ba가 누구랑 같아요? 마이너스 b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ba 제곱이에요. 그죠? 한 번 더 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ba에 곱하기 a죠. 근데 다시 ba가 마이너스 b죠. 그럼 얘는 플러스 바뀌면서 ba죠. 그럼 ba는 다시 마이너스 b죠.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b의 3승이 b고 마이너스 b에 2배를 붙여야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b예요. 5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해진 룰에서. 이 정도 행렬 끝났습니다.